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살다 이런 모질이가 또 있나 싶습니다. 이런 한없이 부족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내란 숙의 윤석열은 대통령 선서를 하며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그가 탄핵돼 파면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가를 보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버티기를 멈추고 수사를 받고 법적 절차에 따라 파면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건 지금까지 윤석열 당신이 외쳐왔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윤석열은 유년 시절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맞아야만 했을까요? 또 그렇게 맞았던 기억은 인생에 어떤 교훈을 알려줬던 걸까요? 아직도 유아적 발상에 머물고 있는 듯한 그의 지적 수준은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다시금 의심케 합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생일 꽃바구니는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 모두를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는데요. 윤석열은 지난 14일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칩거 중인 가운데 6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17일부터 축하 꽃바구니를 관저로 보냈고 대통령 경호처가 꽃바구니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는 받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신줄을 놓고 헤매고 있는 거죠. 내란 숙의 윤석열은 지난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18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역시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내란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국민의 가슴에 총불을 겨눴던 천인공노한 범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소환조사에 응하든지 체포돼 구속되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같은 날 검찰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가 공수처로 모두 이첩됐는데요. 수사기관의 수사 혼선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던 윤석열의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소환조사 출석 거부 명분이 사라진 거죠. 또 무슨 핑계를 댈까요? 민생 예산은 뒤로 한 채 예비비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내란 자금 확보였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2달 전부터 촘촘히 준비되고 있었던 정황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2달 전부터 최정예 요원을 선발했고 요원들은 2주 이상 생활할 개인용품을 미리 챙겼다는 겁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에게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문건을 건넸습니다. 애당초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분이 야당의 예산 폭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었습니다. 예산국회에서 그토록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요구했던 이유가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습니까? 계엄날 국회를 활공한 헬기 기름값만 1,500만 원입니다. 야당이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쌈짓돈을 삭감하자 차근차근 계획한 계엄이 틀어질까 폭주한 겁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건넨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보지도 않고 차관보에 맡겼다고 발뺌 중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고 실무자가 참고하라 전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이는 정황 증거에 국민의 의구심만 더해갑니다. 국민의 혈세로 군정자금을 챙겨 국민의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은 반드시 그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국회를 농락한 죄를 반드시 묻겠습니다. 쌈짓돈 예비비를 민생 예산으로 포장하던 최 부총리와 국민의힘 또한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심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비 증액 요구가 내란 자금 확보 목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바른 대로 고하십시오. 자신의 지지자가 보낸 꽃바구니만 받고 있는 윤석열.
이런 웃지 못할 괴랄한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국정원에 전달됐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체포자 명단, 이 명단을 누가 처음으로 작성하고 지시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리스트는 윤석열이 싫어하는 인물들의 리스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명 윤석열의 살생부, 데스노트였던 거죠. 윤석열이 사석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엽기 그 자체인 겁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명단의 인물을 놓고 윤석열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이 체포 명단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앞서 국회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인사들의 이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등 14명이 체포 대상이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또 작년 말부터 윤석열이 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쯤 윤석열이 사석 자리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하고 계획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또 윤석열이 지난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런 말을 과연 했을까요? 아마 지금쯤 매일같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열고 있을 텐데요. 그 거짓말 안 통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끝으로 지난 13일 김어준 딴지그룹 총수가 국회에 출석해 증언했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당시 국힘당 당대표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니 피신하라는 긴급한 내용의 전화였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설마 그러겠냐 싶어 국회로 향했고 실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크게 놀랬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이후 체포해 이동 중 사살하라는 내용까지 드러나며 영화 시나리오 같았던 내용이 실제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는 11시 반쯤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군 내부 정보에 밝은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공개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 관계자에게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그대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본 회의장에 머물렀는데요. 당시 그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제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밝히는 걸까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사람이 윤석열에게 놀아나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몇 번씩이나 반복했어야 했는데요. 그 알량한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말이죠. 이로써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증언했던 내용들은
모두 실제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